흔히들 투자는 부를 쌓는 길, 도박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어쨌든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단기적인 결과만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어요. 찰스 슈왑 같은 거물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 둘 사이에 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지를 보여주죠. 아, 건널 수 없는 강이요? 네, 이게 그냥 도박은 나쁘다, 이런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아주 냉정한 수학, 시스템, 그리고 심리학이 담겨 있거든요. 와, 거의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뭐랄까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설명서, 딱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규칙들,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 꼽는 게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생성 여부인 것 같아요. 투자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고 도박은 제로 썸 혹은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 딱 잘라 말하네요. 네, 그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용어들이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산다고 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돈이 어떻게 실제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요, 그 1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기업이라는 뭐랄까 가치 창출 기계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창출 기계요? 네, 기업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설비를 사고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또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죠. 이 모든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더 빠른 컴퓨터 칩이라든가 더 효과적인 신약, 아니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제 돈이 기업의 연료가 돼서 실제로 세상에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이익이 들고 기업의 가치도 오르겠죠. 네, 그렇죠. 그 과실이 바로 배당이나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주주, 즉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자, 보세요. 기업은 성장해서 좋고 투자자는 돈을 벌어서 좋고 사회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얻게 되죠. 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네요, 정말. 네, 모두가요. 전체 파이가 함께 커지는 포지티브 썸 게임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럼 반대로 제로섬 게임은 말 그대로 합치면 0, 0이 된다는 뜻이니까 파이가 전혀 커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커판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판에 모인 돈의 총액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누군가 돈을 따면 반드시 누군가는 정확히 그만큼 잃게 되죠. 아, 새로운 가치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그저 기존에 있던 부가 A라는 사람 주머니에서 B라는 사람 주머니로 옮겨갈 뿐이에요. 부의 이전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도박은 제로섬보다 더 나쁜 마이너스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이너스섬이요. 그건 그럼 파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정확하죠. 바로 카지노나 경마장 같은 주최 측, 즉 하우스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이죠. 아, 그 판돈을 관리해주는 비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하우스 엣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1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걸고 게임을 시작한다고 해보죠. 그럼 하우스가 먼저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싹 가져가요. 와, 시작도 전에요. 네. 그럼 참가자들은 남은 90만 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참가자들 전체로 보면 뭘 어떻게 해도 무조건 10만 원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참가자들의 기대 이익 총합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10만 원인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도박은 하면 할수록 전체 판돈이 시스템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서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되네요. 투자는 다 같이 먹을 파이를 튀어나가는 거고, 도박은 이미 정해진, 심지어 점점 줄어드는 파이를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거군요. 첫 단추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수학과 확률의 세계입니다. 네. 가장 냉정한 부분이죠.
자료에 보면 투자의 확률 분포는 우상향 편향을, 도박은 좌형 편향을 가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식까지 등장하더라고요. ER 0, 그리고 ER 0. 네, 바로 기대값, expected value를 의미하는 수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행위를 무한히 반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아, 평균적인 결과값. 네,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그 기대 수익률, 즉 ER이 0보다 크게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플러스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반면 도박은 앞서 말한 하우스 엣지 때문에 기대 수익률 ER이 처음부터 0보다 작게, 즉 마이너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자료에서도 시간이 투자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도박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가 등장합니다. 대수의 법칙이요? 네, 어떤 시행을 아주 많이 반복하면 그 결과의 평균이 수학적 기대값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예요. 아, 많이 하면 할수록 원래 설계된 값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도박의 기대값은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행 횟수, 즉 도박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결과는 수학적으로 설계된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로 반드시 수렴하게 돼요. 한두 번은 운 좋게 딸 수 있어도 오래 하면 할수록 반드시 돈을 잃는 구조라는 거죠. 와, 이건 거의 물리학 법칙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어떨까요? 기대값이 플러스니까. 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와 경제 성장 덕분에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 같은 노이즈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석되고 시스템에 내재된 플러스 기대값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시간은 변동성을 줄여주고 수익을 키워주는 친구가 되는 거군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위험의 성격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투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만 도박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인위적인 위험의 연속일 뿐이죠. 그렇게 수학적으로 명백하게 불리한데도 왜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드는 걸까요? 결국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바로 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 우리가 도파민 피드백 루프 때문에 도박의 짜릿함에 진화적으로 취약하게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거의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요. 확실한 100만 원보다 어쩌면 1000만 원을 딸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해요. 정말요? 네,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 이번엔 터질까? 하는 그 강렬한 기대감이 뇌의 쾌감 스위치인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거든요. 아,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그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이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 파티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잭팟이라도 터지면 그 짜릿한 경험이 뇌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이 행동, 이 꼴, 엄청난 쾌감이라는 공식이 뇌리에 새겨지는 거죠. 아, 이게 반복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고 오직 도파민이 주는 즉각적인 쾌감을 좇아서 계속 베팅을 하게 되는 도파민 피드백 루프, 즉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니 이건 거의 사기 추진인데요?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뇌의 작용이 도박사의 오류, 잠블러스 팰러시 같은 잘못된 믿음도 만들어낸다고요? 네, 아주 흔한 인지적 착각이죠. 룰렛 게임에서 빨간색이 연달아 5번 나왔다고 쳐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는 무조건 검은색이 나올 때가 됐어 라고 확신하면서 검은색에 돈을 걸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룰렛의 공은 이전에 무슨 색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음번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이전과 똑같이 거의 50%거든요. 뇌가 무작위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 없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본능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비합리적이네요. 그리고 손실 회피 편향, 그러니까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심리도 투자자와 도박꾼에게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잃는 게 훨씬 더 아프군요. 네, 훨씬 더요. 현명한 투자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어도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투자한 시스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죠. 이건 회복 가능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박꾼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박꾼에게 손실은 그냥 날아간 내 돈일 뿐이니까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죠. 그 고통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요. 아, 본전 생각. 그래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베팅을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추격 매수나 물타기의 함정에 빠지는 건데 이게 더 큰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지 이렇게 믿는 자기 과신 편향도 정말 위험하겠어요. 어쩌다 운 좋게 몇 번 딴 걸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박은 사실 실력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순수한 운의 연속일 뿐인데도요. 반면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져요. 시장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비합리적인지 겸허하게 인정하죠. 겸손함이군요. 네, 오렌 버핏을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토록 강조했던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안전마진이요? 어떤 개념이죠? 기업의 내재 가치, 즉 진짜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분석을 틀렸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손실을 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아,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에서 출발하는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철학이에요. 자기 실력을 맹신하는 태도와는 180도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원리들이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죠. 자료에서는 투자의 핵심 동력으로 복리의 마법을 꼽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바로 그거요. 네, 복리는 쉽게 말해서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첫 해에는 이자가 100만 원 붙어서 총 1,100만 원이 되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예요.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불어난 1,100만 원 전체에 대해 10%의 수익, 즉 11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군요. 맞아요. 그 다음해에는 1,210만 원에 대한 10%, 즉 121만 원이 붙고요. 와, 처음에는 차이가 작겠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노볼 효과라고도 부르죠. 찰스 슈왑의 철학은 자산 관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어떤 종목을 고를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보다 당신의 돈을 이 강력한 복리 시스템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올려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과 인내가 최고의 무기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은 정반대겠네요? 하우스 엣지로 돈이 계속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건 역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역복리 효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게임을 할 때마다 수수료만큼 돈이 계속 새어나가죠. 중간에 운이 좋아서 몇 번 큰 돈을 따서 물을 왕창 부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은 텅 비게 되어 있어요. 수학적으로요. 아,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토록 비용을 줄이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복리라는 눈덩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잦은 매매에 따른 거래 수수료, 세금, 또 펀드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비싼 운용 보수 같은 것들이 전부 그 복리의 마법을 갉아먹는 마찰이에요. 아,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이 왜 그렇게 시장 전체의 평균을 따라가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일반인에게 추천하겠어요? 비용을 최소화해서. 네, 비용을 최소화해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찰스 슈왑이 저비용 대중투자라는 비전을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런 철학에서 출발한 거고요. 와, 듣다 보니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결국 시간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시간 지평이라는 말로 이 모든 걸 종합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가치 창출, 플러스 기대값, 복리의 마법, 그리고 심리적 편향에 대한 대응.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이 바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네. 예를 들어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모든 돈을 베팅하거나
몇 분 만에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건 어떨까요? 비록 주식시장이라는 장소에서 하는 행위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성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결과를 맞추려는 게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질적으로 도박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장소가 카지노에서 증권시장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내가 단타로 돈을 벌었다면 그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돈을 잃어야 하는 구조니까요. 아, 이건 투자라는 탈을 쓴 도박에 불과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투자는 인류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성장에 베팅하는 철학적 확신이라는 문구가 정말 깊이 와닿네요. 이건 단순히 어떤 한두 개 회사의 주식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군요. 맞아요. 진정한 투자는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위대한 여정의 일부로서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인내하며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 네. 한 번의 결과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전체의 아주 긴 여정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도박은 나쁘다는 그런 막연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기도록 설계된 게임에 참여하고 지도록 설계된 게임은 의식적으로 피하라는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확률과 시스템의 문제죠. 우리는 보통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위험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어쩌면 진정한 부의 축적이란 인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복리라는 이자를 받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시간 지평과 가치 창출에 있다면 요즘 우리가 목격하는 밈주식이나 일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초단기 투기 열풍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투자 방식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더 세련되고 정교해진 금융 시스템 안에서 예전과 똑같은 도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